네, 현재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위드 코로나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떻게 짜는 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좋은 수익률이 되는가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차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위드 코로나, 우리말로 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죠. 네. 일단 이것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네네. 되면은 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먼저 11월 달 시장 전망을 간단히 해주시죠. 네. 사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었는데요. 주식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아침에 아마존과 애플 기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부분 다 실적 발표가 됐죠.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호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또 11월 3일이 되면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고 11월 5일에는 이제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11월이냐 12월이냐 사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이거든요.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0월보다는 변수가 늘어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또 11월 중순 정도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말에 이제 개인들 대주주들의 10억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세들이 상승해 있는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이 되면 미부채한도 재협상을 앞두고 있어서 당연히 11월 중순부터는 이와 관련돼서 자꾸 기사화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에 11월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시장을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가장 크게 그러니까 주된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환율이 1,200원에서 1,700원까지, 1,17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는 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2조 정도 넘어가는 자금을 매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에 사야 되고 누군가는 받쳐줘야 되고 위로 살 수 있는 이런 수급들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기관도 사실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별로 굉장히 압축하고,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종목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한 정상화로 하긴 하지만 시장 자체를 겨누기는 어렵고 특정 섹터에 또 개별주 이런 종목장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단계적 일상 회복이 나오겠지만 증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그러면 업종별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위드 코로나 하면 저희가 앞서서도 진단을 해봤지만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여행, 항공, 레저 네, 네, 이런 네.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앞서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미 좀 선반영이 돼서 네, 더 오르지 네.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관련한 업종군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모멘텀이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크게 변동이 있어야 모멘텀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여객수가 확 증가를 한다든가 가격이 많은 폭으로 오른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미 항공화물 부분은 이미 좋아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장에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텔, 여행, 카지노, 항공 등 업종이 좋아지긴 하고 그 전체적인 제가 Q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예를 들어서 여객이라고 하면 여객 수가 되겠죠. 호텔이라고 하면 호텔 숙박하는 사람들의 수겠죠. 그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확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점진적이면 주가도 그러면 갑자기 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급하게 사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그럼 그 중에서 Q란 변수는 무난하게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P라는 즉 가격이라고 하면 여행이라고 하면은 여행 패키지 가격이 되겠죠. 항공이라고 하면 항공 티켓인데 이 P가 올라가도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뭔가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호텔이나 카지노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호텔을 저희가 30만 원 주고 지금 일반적으로 갈 수 있지만 100만 원 주고 가진 않죠. 예. 그러나 여행은 틀리죠. 하와이를 간다라고 했을 때 비행 항공료가 300, 400, 500, 600 해도 가시는 분들은 가시겠죠. 그래서 그런 쪽을 본다라 그러면 항공이나 여행 업종이 좀 더 유리하고요. 이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가장 무난한 종목들인데 개인적으로 좀 진에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 자본이 확충이 되면 여행객으로 봤을 때는 P의 증가와 Q의 증가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주에서도 사실 메인이 되는 건 하나 투어인데 조금 중소형사 중에서 노랑풍선도 결국에는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베타가 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여행이 이제 자유화돼서 우리나라로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그렇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소비를 했으면 보통 텍스 리펀드라고 얘기를 하죠. 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런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근에 가장 핫한 업종이죠. 엔터주에 대해서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드디어 BTS가 11월 말이죠. 미국 LA에서 실제 공연을 네, 하고요. 네, 네. 또 팬미팅, 오프라인 등 여러 가지 행사 준비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때문에 최근에 뭐 하이브라든가 엔터주가 네, 네. 많이 올랐어요. 자, 어떻습니까, 장님? 아,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 네, 네.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엔터주에서 탑픽주도 한번 선정해 주시죠. 네네.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나왔던 연예인들의 뭐 땡스타 팔로우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뭐 생각 못할 정도로 늘어난 걸 보면 우리 연예인들의 이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다시 이제 제각각 받게 됐다. 그래서 연예 기획사가 가지고 있는 연예인 하나하나가 다 IP가 되는 자산이 되는 그렇죠. 것들이죠. 네.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 저녁에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사명 변경을 맞아요. 했죠. 네. 결국 이제 메타버스라고 FT라고 하는 이제 대체불가 토인이라는 자산화 개념을 하면 결국 이런 IP를 자산화시킬 수 있는 게 연예 기획사가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SM의 에스파라고 하는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에 한 명을 뭐 예를 들어서 휴먼화 시키는 거죠. 이제 네. 버추얼 휴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AI를 접목시키는데 그걸 통해서 뭐 일상생활을 담은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걸 또 자산화 시켜서 NFT로 하고 그걸 또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연예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획사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실적 측면에서도 코로나 이전 시대는 공연이나 음원 판매 그래서 주로 실적에 대한 변동이 컸던 이유 자체가 누가 컴백한다 그러면 실적이 샥 좋아졌다가 또 쉬게 되거나 군대 가면 안 좋아졌지만 지금은 유튜브도 생겼고요.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 또 팬미팅, 그러니까 팬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생기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다 양쪽에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수익의 기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급락하기보다는 꾸준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메타버스 ETF가 최근 설정되면서 그 안에도 기획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연예 기획사들이. 그래서 상위 뭐 4개라고 하면 상장할 수 있는 뭐 IGSM, 엔더테인먼트, 빅히트, 뭐 JYP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쨌든 BTS를 놓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탑픽은 이제 BTS를 갖고요. 그다음에 SM이나 이제 YG 같은 회사들도 같이 좀 순환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엔터주의 성장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네. 함께 드네요. 자, 이렇게 엔터주는 참 잘 나갔는데 사실 저희가 또 화장품, 백화점 네, 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마스크를 벗으니까 화장품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네, 네. 화장품 업종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화장품 종목들은 정말 못 가는 것 생각보다는 못 같아요. 갔죠. 네. 네. 자,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백화점 화장품 네, 네. 전망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들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쵸? 또한 백화점도 가실 분들은 가셔서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아놓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큐의 증가, 뭐 백화점 방문객이라든지 화장품 구매자의 증가는 아주 보복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감은 약한 측면이고 주가도 아래에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군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많이 쇼핑을 하죠. 그리고 백화점도 이미 뭐 저희가 많이들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급속하게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기는 기대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나 화장품을 한번 온라인으로 사 보면 나한테 맞는 걸 찾고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싸고요. 싸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배송도 빠르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또 네.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이제 의류 같은 거는 보통 가서 산 적도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시켜서 사이즈만 맞으면 같은 브랜드 거는 계속 신발도 그렇고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큐의 증가가 급속하게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여행 항공주 대비해서는 주가가 마단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어떤 화장품 점유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하락을 했는데 낙폭과대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시장을 리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작년 팬데믹 구간에서 가장 각광을 보였던 업종이었죠. 바로 바이오주인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바이오주 어떨까요?
일단은 11월에 들어서면 보통 11월 중순 정도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많이 하죠. 근데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11월에 들어가게 되면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많이 물론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대급부되는 종목들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좀 11월 중순 지나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항상 바이오는 기대에 사서 뭔가 현실에 되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요즘 현상은 기사가 뭔가만 나오면 일단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누군가 매도를 치면 나도 던지자.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굉장히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임상에 대한 결과나 학회가 있는 것들을 하시되 그것들이 조금 일정이 임박하고 주가가 오른 것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회나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벤트가 좀 풀리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시간 뭐 깊게 종목을 파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버행이 해소된 TNR 바이오팜 같은 회사들 보게 되면 주가가 좀 하단에 있어요. 대규모 블록들이 돌았고 거기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회사의 파이프라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지랩 파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한 4천억이 조금 안 되는 회사인데 일상을 글로벌 FDA 1상과 2A상을 동시에 들어갔거든요. 아무래도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1상부터 2A상을 동시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더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되면 1상에 들어가면 1년에서 1년 반은 이제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들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관심 가질 만한 업종들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